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폭탄을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국제 송금망에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은행 계좌 동결, 달러 거래 차단, 이것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정확히 그 대상이었어요. 석유를 팔아도 돈을 받을 수가 없고 한국 은행에만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돈이 묶여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줄이 끊긴 이란이 78억 달러짜리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은행도 필요 없고 달러도 필요 없고 미국의 허락도 필요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달러라는 무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달러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위프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아닙니다. 스위프트. 전 세계 200개 나라, 11,000개 금융기관이 연결된 국제 송금 네트워크예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돈이 흘러다니는 고속도로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도, 사우디에서 석유 대금을 받을 때도 전부 이 도로를 지나가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사실상 미국입니다. 미국이 너는 이 도로 쓰지 마 라고 하면 그 나라는 국제금융에서 완전히 고립돼요. 돈을 보내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금융 세계에서 금융 핵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무기죠. 2012년 이란이 이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 주요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됐어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급감했고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년 뒤인 2015년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이 핵 합의를 맺으면서 제재가 일부 풀렸습니다. 이때 이란 리알화 환율이 달러당 32,000 리알이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이 숫자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란의 달러 구입을 금지하고 스위프트에서 또 잘라냈어요.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이랑 장사하는 너도 같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효과는 처참했습니다. 제재 직전 이란은 하루에 원유 28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제재가 시작되자 4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86%가 증발한 거죠. 한국에서 매달 월급을 28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40만 원만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와 가스 수출 수익은 70%가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란은 한국에 석유를 팔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유사들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걸어버리니까 이 돈을 이란에 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2천억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47조 원이니까 서울시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한국은행 계좌에 숫자로만 찍혀 있는데 주인인 이란이 한 푼도 쓸 수 없었어요. 4년이 넘게요.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쓸 권한이 나한테 없고 미국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달러의 힘이에요. 총 한 발 안 쏘고 한 나라의 경제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달러의 올가미에 묶인 이란의 화폐, 리알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제재의 위력이 체감됩니다. 아까 기억해두라고 한 숫자, 2015년 핵 합의 당시 달러당 32,000 리알. 이게 2024년에는 63만 리알이 됐어요. 2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12월 달러당 145만 리알을 찍었습니다. 핵 합의 때와 비교하면 44분의 1. 2026년 1월에는
148만 리알까지 떨어졌어요. 46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4,600만 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10년 뒤에 그게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48%를 넘겼고 우유 한 팩을 사러 가도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겠다고 시위를 벌였고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국가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8,800만 이란 국민. 이 사람들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선택한 제재 우회법도 있어요. 놀랍게도 둘 다 같은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 도구가 뭔지, 그리고 이란이 이걸로 어떻게 78억 달러짜리 그림자 경제를 만들었는지 이제 그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란 정부가 세상에 조용히 하나를 공개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조용한 발표 하나가 이란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이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엄청나게 돌려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구조예요. 컴퓨터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여기서 이란의 첫 번째 자물쇠가 열립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국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예요. 전기가 미친 듯이 싸요. 정부 보조금까지 붙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수만 달러의 전기료가 드는데 이란에서는 얼마가 들까요? 1,3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물쇠입니다. 이렇게 190만 원 들여서 만든 비트코인 한 개의 시장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6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원이에요. 190만 원을 넣으면 1억 원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진 50배.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자물쇠. 이렇게 만든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요. 스위프트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달러 결제망을 막아놔도 비트코인은 그 위를 날아다닙니다. 미국의 허락이 필요 없는 돈인 거죠. 한마디로 이란은 세상에서 가장 싼 전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디지털 자산으로 바꾼 다음 그걸로 미국이 막아놓은 금융 장벽을 넘어버린 겁니다.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국가 시스템. 이게 이란이 만들어낸 그림자 경제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네 가게 수준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란 전역에 깔린 채굴기가 약 70만 대입니다. 이 기계들이 빨아들이는 전력이 2000메가와트. 서울의 여름 피크 전력 수요가 약 1만 메가와트인데 그 5분의 1을 비트코인 채굴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란 전역에서 민간 정전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국민은 에어컨을 못 트는데 채굴기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채굴기의 95%가 불법이에요. 정부가 허가한 게 아니라 무허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고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블록 25개 중 1개가 이란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있어요. 블록 하나하나가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인 셈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규모가 2025년 기준 77억 8천만 달러, 원화로 약 10조 5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반기치에 맞먹는 돈이 이란의 그림자 금융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절반이 혁명 수비대 손에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이란 전체 가상자산 유입의 약 50%가 IRGC 관련 지갑으로 흘러들어갔어요. IRGC 관련 온체인 자금 규모는 2024년 20억 달러에서 2025년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년 만에 50% 이상 불어난 거죠. 이 돈이 무기 구입에, 중동 대리 세력 지원에, 전쟁 수행 자금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란은 한술 더 떴습니다. USDT라는 게 있어요. 테더라고도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한 개당 가격이 항상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예요. 진짜 달러를 못 쓰니까 디지털 달러를 쓰는 겁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이 확보한 USDT가 최소 5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어치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달러를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리알 환율을 방어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결제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으로는 돈을 만들고 USDT로는 돈을 쓴다.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달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병행 금융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와 군부가 전쟁 자금을 굴리는 그 똑같은 도구를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2025년 12월 이란 리알이 달러당 145만까지 추락했을 때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정부가 인터넷 전면 차단을 예고했을 때 체이널리시스 데이터에서 특이한 현상이 표착됩니다. 이란 내 개인 지갑으로의 비트코인 출금이 갑자기 치솟은 거예요. 그것도 고액이 아닙니다. 1만 달러 미만, 우리 돈 1,350만 원 이하의 소액 출금 건수가 평소 대비 236% 폭증했어요. 이건 부유층의 자산 도피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리알을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서민들의 움직임이에요. 정부가 통장을 동결할 수 있고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고 화폐 가치가 매일 떨어지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은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현지 소식통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5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란 국민에게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 생명줄이다. 같은 도구인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혁명 수비대에게는 30억 달러짜리 전쟁 자금 통로이고 거리의 시민에게는 1만 달러짜리 마지막 도피처예요. 체이널리시스가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양날의 검. 그리고 이 양날의 검이 실전에서 작동하는 순간이 올해 초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노비텍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폭탄이 떨어지고 불과 몇 분 만에 출금량이 700% 폭증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코인을 해외로 빼는 것이었어요. 48시간 동안 노비텍스에서 빠져나간 순유출 규모만 약 300만 달러. 공습부터 3월 2일까지 이란 거래소 전체에서 유출된 금액은 1,0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란 시민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기로 비트코인을 캐서 제재를 뚫는 정부, 리알이 무너지자 비트코인에 목숨을 거는 시민, 폭탄이 떨어지면 거래소부터 달려가는 사람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이란과 똑같은 처벌을 받았어요. 스위프트 퇴출, 달러 결제망 차단. 세계 2위 군사 강국한테도 미국은 똑같은 무기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2024년 7월 러시아 정부는 국제 무역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시범적으로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러시아 재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업들은 이미 대외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의 석유 거래에
실제로 암호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경로는 이렇습니다. 중국 구매자가 러시아 석유를 위안화로 해외 무역회사에 지불하고 중개인이 그 돈을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 여러 계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루블화로 전환합니다. 은행 하나 안 거치고 스위프트 한 번 안 쓰고 석유 대금이 오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까지 하고 있어요. 이란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싼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캐고 그걸 자산으로 바꿔서 수출입에 활용하는 구조. 여기에 올해 2월에는 브릭스 국가 간 무역에 디지털 루블까지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결제 인프라를 아예 새로 깔겠다는 거예요. 이란은 전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러시아는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달러 없이 돈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더 과격합니다. 이란은 채굴하고 러시아는 결제에 쓰는데 북한은 그냥 훔칩니다. 라자루스 그룹,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이에요. 2025년 2월 이들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를 공격합니다. 탈취한 금액 약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어요. 단일 해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엘리틱과 체이널리시스의 집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총액이 20억 2천만 달러, 약 2조 9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그의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의 76%가 북한 소행이었어요. 최근 5년간 누적 탈취 금액은 67억 5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1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키보드로 훔쳐낸 겁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3월에 직접 확인했어요. 북한이 암호화폐로 전환한 자금으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개인 6명과 기업 2곳을 제재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세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소름 끼치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란은 전기로 비트코인을 캔다. 러시아는 석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북한은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훔친다. 방법은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셋 다 미국의 달러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고 셋 다 암호화폐로 그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TRM 랩스라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 올해 초 보고서에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암호화폐는 더 이상 중립적 기술이 아니다. 국가의 전략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1973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해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원유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오일 쇼크. 전 세계 경제가 뒤흔들렸고 한국도 에너지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산유국들이 휘두른 무기는 땅속의 석유였어요. 52년이 지난 지금 제재 대상국들이 휘두르는 무기는 인터넷 위의 코드입니다. 석유에서 블록체인으로. 무기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요. 당신이 나를 고립시키면 나는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격하겠다. 그리고 이건 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브릭스 진영은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이 이번 사태를 지경학의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진단입니다. 경제가 무기가 되고 무기가 경제가 되는 시대. 그 한가운데에 달러가 있고 그 달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달러가 내일 당장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도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한때 빈틈없이 막혀있던 벽에 비트코인이라는 구멍이 하나 뚫렸고 그 구멍으로 이란이 78억 달러를, 러시아가 석유 대금을, 북한이 핵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지난 80년간 달러를 세계 질서의 중심에 놓았고 그 달러를 무기로 써서 반대편 나라들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바뀌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은행도, 국경도, 정부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가장 먼저 이 기술에 달려들었어요. 독재 정권에게는 제재 우회의 도구가 됐고, 화폐가 무너진 나라의 시민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 됐습니다. 같은 기술이 전쟁 자금도 되고 생존 수단도 된다는 사실. 이건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달러 시스템. 그 시스템에 처음으로 구조적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이 작은 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벽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의 무기화는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화폐 질서가 바뀌는 전환점을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